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과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건강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밤잠 편치 않으신가요?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을 떴는데 다시 잠들지 못해 힘드셨던 적 있으세요? 이런 수면 문제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건강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절반 이상이 잠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죠. 단순히 몸이 힘든 걸 넘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면서 잠이 왜 달라지는지, 그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면 개선 팁들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잠은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과 같아요. 이 중요한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 낮 동안의 활동은 물론이고 긴 시간 동안 우리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위한 알찬 정보들 꼭 받아가세요. 1. 나이 들면 잠이 왜 달라질까요? 생체 시계와 수면 구조의 변화. 나이 들수록 잠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는 게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데 낮에는 빛을 보고 밤에는 어둠을 느끼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거든요. 젊었을 땐 저녁만 되면 멜라토닌이 활발히 나와 자연스럽게 졸리고 잠이 잘 왔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들기 힘들어지고 자다가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치 밤이 됐는데도 우리 몸이 아직 낮이네 하고 착각해서 잠 모드로 전환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해요. 또 우리 뇌에서 깊은 잠을 담당하는 서파 수면의 비율도 줄어듭니다. 서파 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잠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뇌파가 느리고 규칙적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해 잠은 자도 얕은 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밤중에 깨거나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계속 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하는 기억 정리나 노폐물 제거 기능도 약해집니다. 잠은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없애고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해서 오래 기억하도록 저장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잠의 질이 나빠지면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안 돼서 다음날 집중력이나 활력이 떨어지는 일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치매 같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수면 변화들. 첫째, 자꾸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는 동안 작은 소리나 뒤척임에도 쉽게 깨어나서 잠이 여러 번 끊기는 경우가 많아지죠. 둘째, 잠드는 시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젊을 때보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리가 불편해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는 분들이 많죠. 넷째, 콧골이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시는 약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잠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피곤한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엔 잠이 부족했을 때 오는 문제들이 꽤 심각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특히 하루 5시간 이하로 계속 자는 건 인지 기능 저하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해요.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배운 걸 정리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제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서
오류가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게 보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이 쌓이는 걸 늘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잠 부족이 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꾸 넘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낮 동안 졸리고 어지러움이 자주 와서 낙상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심하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골절 사고 중에 잠 부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밤에 충분히 못 쉬면 아침에 몸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은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 쉽게 걸리고 심지어 예방 접종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자가 면역 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이미 있는 병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만성 질환이 더 나빠지는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잠 부족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처럼 이미 갖고 있는 병들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의 경우 잠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도 늘어서 혈당을 높이는 데 한몫하죠. 고혈압의 경우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과 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심장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만성적인 잠 부족은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 부족은 우울감, 불안감, 짜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에 약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 부족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충분히 자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최고로 잘 작동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3. 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잠을 못 자는 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습관의 영향도 아주 커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잠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할 때입니다. 오늘은 밤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고 주말엔 오후까지 늦잠 자고 이런 식으로 잠자는 시간이 계속 바뀌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됩니다. 마치 계속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낮에 너무 오래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잠을 포함해서 침대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침대를 쉬는 공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습관은 침대와 잠의 연결 고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또 너무 긴 낮잠도 밤잠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카페인과 술을 많이 마실 때도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의 경우 커피나 홍차뿐만 아니라 초콜릿, 콜라, 녹차, 심지어 감기약이나 일부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 효과는 한 번 마시면 6시간 이상 갈 수 있으니 저녁 시간대에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카페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술의 경우 어떤 분들은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술은 오히려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다가 자주 깨게 만듭니다. 처음엔 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잡냄 수면을 방해하고 밤중에 잠을 깨워서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넷째, 밤늦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아직 낮이야 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잠들기 어렵게 하죠. 자기 전에 밝은 화면을 보는 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잠의 질 자체를 나쁘게 만듭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쓰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자기 직전 과식하거나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힘들어서 속이 불편해지고 속쓰림 같은 걸 유발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너무 많이 할 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건 숙면에 좋지만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직전에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동은 저녁 일찍 마치는 게 좋습니다. 4. 꿀잠을 위한 실천 팁. 건강한 잠 습관 만들기.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수면 위생 수칙입니다. 수면 위생은 건강한 잠 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여러 행동들을 말하는데요. 다음 팁들을 참고해서 우리 집 잠자는 환경과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숙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잠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규칙적인 잠 스케줄을 지키는 게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휴일에도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밤에 잠이 잘 오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침실에는 아예 TV나 컴퓨터를 두지 않는 게 좋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두는 걸 추천해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나 야간 모드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예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써서 빛을 완벽히 차단해 보세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하거나 백색 소음 선풍기 소리, 자연의 소리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살짝 시원하게 약 18도에서 22도 유지하는 게 잠이 잘 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죠. 넷째,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조용히 독서나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데도 계속 뒤척이면 뇌는 침대를 잠이 안 오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차라리 침대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가서 편안하고 좀 지루한 활동에 재미없는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를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나 저녁에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이 잘 오게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흥분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이불과 베개를 나에게 맞게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목이 불편한 분들은 침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이불을 고르고 목의 곡선을 잘 받쳐주는 베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구는 꿀잠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일곱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면 몸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여덟째, 낮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은 몸을 깨우고 밤의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피곤함을 풀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알람 맞춰두고 짧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할 거예요. 5.
잠에 도움되는 음식 vs 피해야 할 음식 식탁 위의 꿀잠 비법.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도 잠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은 잠을 더 잘 자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잠을 유도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이 풍부해서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오게 합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둘째, 바나나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도 있어서 잠을 더 잘 오게 하죠. 셋째, 호두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두에는 우리 몸에서 잠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어서 수면 주기를 맞춰주는데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요. 넷째, 귀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귀리나 통곡물 시리얼은 복합 탄수화물이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밤에 배고파서 깨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몬드도 추천합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면 최소 6시간 이상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히 잠들기 6시간 안에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둘째, 기름지고 매운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 직전에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기 힘들어서 속이 불편해지고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유발해서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셋째, 단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설탕 많이 들어간 과자, 케이크, 단 음료 같은 건 혈당을 갑자기 높였다가 빠르게 떨어뜨려서 밤에 잠을 깨게 할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넷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좀 조절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술도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술은 처음엔 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꾸 깨게 만듭니다. 6. 수면제 먹어도 될까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오랫동안 먹는 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수면제 복용 후에 넘어질 위험이 커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수면제는 잠을 오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잠 패턴을 방해하고 약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 시 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수면제는 다음 날까지 잔류 효과가 남아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 저하를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기억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는 단기 기억 상실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성 및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약효가 떨어져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하거나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는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넷째,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졸리거나 머리 아프거나 속이 안 좋거나 하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면제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의사 지시 없이 마음대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돼요. 수면제는 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잠깐 동안만 도와주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꼭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걸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미 다른 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잠 문제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7.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꿀잠 루틴 5가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잠 루틴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잠의 질을 훨씬 좋게 만들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꿀잠 루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말에도 늦잠은 피하세요. 규칙적인 잠-깸 시간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잠을 방해해요. 잠들기 전엔 책 읽기,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차분한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침실에는 스마트폰, TV 등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나 카페인 섭취를 금지해야 합니다. 카페인 효과는 오래가니 오후 늦게 마시는 카페인은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멈추는 게 좋아요. 넷째, 매일 20에서 30분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건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 햇볕은 몸을 깨우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잠이 안 올 때는 독서나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 하기보다 침대에서 나와 조용하고 지루한 활동으로 마음의 긴장을 푸세요. 책 읽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수면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걸 넘어 활기찬 일상, 맑은 정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정말 놀랍도록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건강백과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